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좀 어려웠어요? 괜찮았죠? 들을만 했죠? 자, 가볼게요. 자, 저렇게 창밖에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곳에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경제 주체 한번 외워볼까요?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시험은 다음은 민간경제의 주체이다 이렇게 하고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민간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가계와 기업을 민간경제.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해요. 국민경제.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국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해외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방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경제 혹은 국제경제. 주로 개방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주체별로 좀 경제 그 분야가 좀 달라요. 민간경제, 가계, 기업, 국민경제,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민간 경제 순환도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민간 경제 순환도. 자, 우리가 경제 주체도 배웠고 경제 객체도 배웠고 경제 활동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떤 관계와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느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민간 경제 순환도라고 하고, 자, 민간 경제 순환도는 어디와 어디서 놓을까요?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 놓을 거고, 그쵸? 생산물 시장에서 놓을 거고, 또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민간 경제 주체는 누구예요? 가계와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줘, 시험에서. 그럼 뭐예요? B는? 그냥 무조건 기업인 거예요. 왜? 민간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밖에 없으니까. B가 정부인가? B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왜? 민간경제 주체라고 여기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자, 가계와 기업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연두 색깔이 화폐입니다. 화폐. 연두 색깔이 화폐. 그 다음에 이 핑크 색깔이 물건, 실물.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물과 생산 요소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실물. 자, 그러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팔까요? 살까요? 사죠. 가져오죠. 화살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실물의 방향은. 그죠? 그리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 뭐를 제공할까요?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경영 등을 제공하겠죠. 그러면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 뭐를 제공할까요? 임금이나 이자나 지대나 이윤 등을 제공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화살표 잘못했어요.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여러분 다시. 자, 노동, 자본, 토지, 지대는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임금이나 그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주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올라가요? 가계로 올라가서 가계의 소득이 되겠죠. 소득은 뭐예요? 소비 플러스 저축이죠.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받은 가계는 공짜로 갖고 올 수는 없죠. 그러면 도둑질인 거죠. 경제활동이 아니라 범죄활동이 되는 거고, 자, 돈 줄 겁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업이니까. 그러면 그 화폐는 기업으로 오는 겁니다. 요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정확히 배울 건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수요라 공급 이런 걸 좀 아셔요. 수요 공급.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여러분 수요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 노동 자본 등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요자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당연히 가계가 되겠죠.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당연히 기업이 될 거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 우리는 주로 요 시장만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산물 시장만. 그래서 수요자는 가계고 공급자는 기업이다. 큰일 납니다. 시험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정부 말씀드렸죠. 정부는 무슨 활동의 주체? 재정활동의 주체. 재정활동의 주체로서 뭘 추구해요? 후생의 극대화,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가 하는 일을 제가 재정의 주체로서 후생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하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자, 정부는 무조건이에요. 세금 걷어서 공공재 생산한다. 정부는 뭐 한다고요? 세금 걷어서 공공재 생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도 하고요.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요. 뭐도 하고 경제학에서는 필요 없어요. 정부는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안에 정부가 들어갔다고 봅시다. 정부.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렸어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보이시죠, 여러분? 자, 정부가 들어가요. 정부가 만약에 들어가면 일단 뭐부터 바꿔줘야 돼? 이름부터 바꿔줘야 되겠네. 그때부터 민간경제순환도가 아니라 국민경제순환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국민경제순환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뭐 한다고? 세금 걷어. 가계로부터. 어떤 세금을 걷는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금방. 자, 기업으로부터는 뭘 걷어요? 기업으로부터 역시 세금 걷습니다. 법인세 같은 거. 자, 그리고 가게에는 뭘 줘요? 공공재를 주는 거예요. 도로, 다리 이런 거. 자, 기업에게는 뭘 줘요?
공공재를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부는 가게든 기업이든 가리지 않아. 무조건 세금 걷어서 공공재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게는 뭐 한다? 세금 걷어서 공공재 지급한다. 이게 되면 그냥 이건 국민경제수단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개념들을 하나하나 뵀죠. 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한 게 아니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다음에 제 수업을 들을 때 개념적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 실제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빈도는 요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요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폐와 실물을 중심으로. 자, 화폐와 실물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팁이에요. 헷갈리시면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생산물을 소비하는 걸 제일 많이 해요. 아직. 여러분 생산활동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소비활동을 많이 해봤지 생산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다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소비활동을 주로 기억하고 소비활동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화폐의 흐름을 중심으로 가게와 생산물 시장의 관계부터 화살표가 시작되죠.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쫙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게 안 나올 거야. 이런 게 블랭크 처리될 거예요. 다 블랭크 처리될 때 만약에 블랭크 처리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게에서 화폐가 들어가니까 생산물 시장이겠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나머지 게 그냥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팁이에요. 어떤 원리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제가 이런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